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8강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먼저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를 살펴볼까요? 일본은 1910년대 식민통치의 최고 기관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는데 일본의 해군 대장 출신을 총독으로 임명하여 입법, 행정, 사법, 군 통수권 등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더불어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였는데 헌병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여 무력을 통해 강압적으로 통치하였으며 일반 행정 업무도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헌병은 또한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일본 정부가 교사에게 칼을 차고 제복을 입도록 하여 일본어 중심의 교육, 초보적인 실업 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식민지 경제체제의 구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일본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확립과 공평한 조세 정비를 명분으로 식민 통치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한 토지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였고 소유가 불분명한 미신고 토지, 황실이나 관청의 소유지, 마을 및 문중의 공동 소유지 등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 결과 지세 수입이 증가하였고 약탈당한 토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넘어가게 되어 일본인 대지주가 증가하게 되고 지주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어 대다수 농민들이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말죠. 이에 더불어 1910년에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했던 회사령도 만들었으며 자원을 수탈하고 대륙 침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호남선, 경원선의 철도를 개통하였고 도로, 항만, 통신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제 3.1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1910년대의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가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을 요구하였고 대한광복회가 독립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국외에서는 삼원보에서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가 만들어지고 신흥, 무관학교 등의 신민회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북한도 지역에서는 명동학교와 만주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 1911년 조직된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중광단 등이 활동을 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됩니다. 중국에서는 대동단결선언이 발표되었고 미주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며 식민지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게 됩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일제의 무단 통치와 고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종교계 인사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고 국외에서는 신한 청년당이 독립청원서를 중국 상하이에서 제출하고 무장투쟁의 의지를 담은 독립선언서를 만주에서 발표하였으며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식을 열고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언 낭독 후 시위를 전개하게 되고
시위에 수많은 시민이 합세하면서 주요 도시, 중소도시와 농촌까지 확대되었으며 농민, 학생, 상인, 노동자 등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져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제가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게 되는데 일본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가 계속되자 일제가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한 제암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무력 투쟁이 등장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게 되었으며 만주, 연해주, 일본, 미국 등에서도 해외 동포들의 만세 시위가 전개됩니다. 3.1운동은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일제가 문화 통치로 지배방식을 변화하게 만들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셔야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이끌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1919년 3월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가 후에 1919년 9월 상하이에서 출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입법을 맡은 임시의정원,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삼권 분립을 이루고 민주공화정 체제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정부 명령과 문서를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하며 정보 보고 등을 담당한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와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교환, 연락 업무를 담당하던 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조직하여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락망을 구축하였고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을 모금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국내외 동포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려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문제의 국제적 여론화를 목적으로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강대국의 외면으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되고 외교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위기를 겪고 외교를 중시한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였고 무장투쟁을 중시한 독립운동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등 임시정부의 위치와 독립운동의 방향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임시정부 내 노선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게 되었으며 김구, 이시영 등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독립운동가를 잡는 헌병경찰, 2번 일본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3번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상태로 수업하는 교사, 4번 초보적인 실업기술을 배우는 한국인 학생들, 5번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헌병경찰. 일제는 헌병경찰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2번에 일본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은 틀린 표현입니다.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이 되었었죠. 일본인에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법령에 따라 일제가 벌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이것은 일제가 벌였던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입니다. 1번 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2번 자원 수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번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4번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5번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는 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었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회사령을 만들었었죠.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문제도 풀어볼게요. 미술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정의, 인도, 공정이 세계에 널리 퍼지는 것이 조선인들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부르짖었다. 독립을 하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중국 오사운동의 경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3.1운동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일제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일제의 문화 통치에 반발해 일어났다. 3.1운동은 무단 통치에 반발하여 일어났으며 이후에 일제가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3번 해외 동포의 만세 시위에 영향을 주었다. 맞는 표현이죠. 4번 일제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5번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3번의 정답은 2번이 문제도 풀어볼게요. 3.1운동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이었다. 맞죠? 2번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일제 지배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제 지배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3번도 옳은 표현이고요. 4번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운동이었다. 자, 3.1운동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전세계의 독립의지를 알렸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였지만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3.1운동의 의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운동이었다는 5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마지막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미음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한편 외교활동에도 힘을 기울여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였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시면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공무원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여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락망을 갖추었죠. 국무원은 행정을 담당했던 부서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다.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 외교활동, 한국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하고자 하였다. 맞는 표현이죠. 자, 5번 미음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였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역사 8강 무단 통치와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